2019년 1월 17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북송금 무엇이 문제였나 라는 주제에 대해서 체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알릴레오라는 방송인데요. 그 알릴레오와 병행을 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킹을 한다는 고칠레오라는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칠레오 2회차에서 대북송금과 관련된 팩트 체킹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 체킹이 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고칠레오를 다시 한번 고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까지 넘어간 게 44억 불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면서 날선 각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대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북한 퍼주기 논란이고 여러 선거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북한 퍼주기 논란입니다. 이처럼 이게 굉장히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거였어요. 지금은 선거철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 부분을 방송에 이제 2회차밖에 안 된 방송에 실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유시민 작가하고 천호선 전 대변인이 같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체킹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날 방송을 통해서 체킹한 것 정도로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DJ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좀 접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오늘도 한번 체킹을 해봤어요. 유시민 천호선의 말이 다 옳은가 하는 제목으로 보는데 먼저 대북 퍼주기설이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인도적 지원 물품을 팔아서 핵 개발을 했겠냐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대북 송금 사건이 현대가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데 대해서 과연 독단적인 행동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체킹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대북 퍼주기설은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입니다. 저는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팩트 체킹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DJ 노무현 정부 당시의 대북 송금액이 68억 불 정도에 달합니다. 하나로 보자면 7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제 표로 한번 살펴보시자면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1억 불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또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그의 뒤를 이어서 7억 불 정도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역대 정부 대북 송금액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노무현 정부가 압도적으로 22억 불 정도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하고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이제 보수 정권 당시에 너희들도 많이 썼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특히나 이 총액으로 봤을 때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대북 지원금이 한 4조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뭐를 간과하면 안 되느냐. 이 당시에 만약에 김영삼 정부 당시를 보자면은요. 이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죠. 여기에 대한 사용자금 차관으로 도입된 돈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개성공단이 운영되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부분이냐? 이 앞서 보여줬던 그 표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가면서 이 16억 불이었던 대북 송금액이 2억 불 정도로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 대북 송금액이 압도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왜 개성공단이 북한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매달 보냈던 돈이 약 한 80만 불 정도 돼요. 하나로 보자면 90억 원 정도를
그냥 현금으로 통째로 갖다 준 거죠. 그럼 북한 행정당국이 그 돈을 받아다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배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 근로자들에게 얼마를 배부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과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의구심이냐? 결국에는 당시에 김정일이 그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통치 자금을 썼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팩트 체킹을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그래, 김정일이 거기에 그렇게 썼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반대로 그렇다면 김정일이 거기에 안 썼다는 증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금강산 사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금강산을 다녀왔는데요. 당시 현대 아산에서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요. 관광을 가게 되면.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계열사가 3개가 부도가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정말 그만큼 돈이 많이 투자된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익 구조 분배도 되게 이상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현대아산이 3을 가져가고 북한이 7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아산은 어떻게 해서든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메꿔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목에 걸고 다니는 비자 같은 관광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정부에 반납을 하면은요, 정부에서 개인당 5만원 정도씩을 현대아산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금강산 관광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처럼 돈이 많이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 적자를 보면서도 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북한에 더 많은 이윤을 넘기면서까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윤을 많이 넘겨서 북한이 개발되고 북한 민중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면은 그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돈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통계 자료 한번 받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이 클리어되지 않고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지난 그 이시민의 고칠레오 방송에서 유 작가는 이런 부분을 짚어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냥 99.9% 정도 인도적 사업으로 사용이 됐다는 그런 식으로 좀 얼버무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인도적 지원 물품을 팔아서 핵개발을 했겠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2004년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 기사를 발췌를 했는데요. 해산시 장마당에서는 남한에서 보낸 쌀 위에에도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이라는 글자가 박힌 쌀포대와 WFP, 즉 세계 식량 계획의 쌀포대도 눈에 띄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대한민국하고 구호단체들이 보낸 물자가 대파리가 되고 있던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 물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꽃제비와 같은 애들 구제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북한 민중들 굶어 죽고 있으니까 살려내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자가 오히려 북한 민중들에게 대팔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혜를 받는 인원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김 부자의 정권 세습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부류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핵개발을 해가는 사람들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북한 정권 존속과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다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핵물질을 만들기 위한 무언가를 사온 건 아니겠지만 그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돈으로는 분명히 사용이 된 거거든요. 이 물품들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팔아서 핵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대북 송금 사건이 현대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냐는 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가가 북한에 불법으로 대북 자금을 송금을 했죠. 4억 5천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이게 하나로 따지자면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 대북 경협 선투자금이라고 해서 보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깊게 개입하고 있었느냐면요, 산업은행이 깊게 개입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분명히 산업은행이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부에서도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난 전혀 몰랐던 사안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부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도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그 남북 경협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굴지의 기업이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정부가 모른다? 이건 정부가 또 모른다 그래도 되게
정부가 좀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특검을 도입하면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통치권 차원이었다면 또 문제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통치권 차원이라는 문제가 없는 일이죠? 한 5천억 원이 되는 돈을 북한으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정서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갖다 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수증도 받지 않은 돈입니다. 이런 돈을 갖다 보내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그냥 보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시민 작가하고 천호선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통치권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가의 대북 송금 사건 자체를 좀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점 자체를 제대로 놓고 봐야 되고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계속해서 의문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하 부정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북정책 선의로 진행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데 대해서 우리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북한에 조금 돈을 많이 주면 북한 퍼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 내 눈으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는지를 말이죠. 지금 현 정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보수 정권이 향후에 정권을 잡더라도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클리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클리어되지 않으면은요 결국엔 계속해서 북한 퍼주기 논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이준원의 체크포인트 대북송금 무엇이 문제였나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와 천호선 대변인이 출연한 고칠레오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